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과 환경 영향평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현장 설명회를 열어 환경 훼손 우려가 낮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실체와 행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호텔 신축 예정 부지. 10여 년 전 세계 선문화축제장으로 쓰였던 이곳에는 당시 만들었던 도로가 끊긴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골프장이 계획된 예정 부지에는 옛 사업자가 흙을 깎아 평탄 작업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지가 임의 훼손돼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될 우려는 낮다는 게 사업자의 설명입니다. 공사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현장에 보여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강조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콘도 숫자를 조정하라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보완서 제출하라 그러면은 아니요 두 개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협의도 하고 그래서 서로 원하는 내용이 뭔지 그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목표가 뭐냐. JCC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구심과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 제주도 농업인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제주도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3명씩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산 낭비 논란 끝에 폐지됐던 세계 선문화축제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지만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해외 섬지역이 모여 한 달가량 다양한 민속 공연을 펼친 제주 세계선문화축제.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광객 유치와 흥행에 실패하면서 지난 2001년 두 번째 행사를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선문화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민과 관광객 1,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선문화축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0%는 2년마다 개최하자고 응답했습니다. 축제 시기는 봄이 31.5%로 가장 많았고 개최 장소는 도내 전역이 58.1%로 나왔습니다.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민 설명회 토론회를 가져서 개최 주기라든지 개최 시기를 결정을 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축제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이나 차별화 전략도 없이 사실상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밑그림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렇게 선문화 부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 결론을 이렇게 유도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특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참여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무제한 중복 참여가 가능한 데다 설문 문항이 찬성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추면 적발되지가 않죠. 이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일정한 구간의 평균 속도를 재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 경쟁을 하듯 빠르게 내달리는 차량들. 실제 속도는 어떨까? 취재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80km에 맞춰 달리자 계속해서 차량들이 앞질러 갑니다. 도로 곳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서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다 보니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 앞에서만 실제로 줄이고 뭐 멀리서는 뭐 과속으로 보통 보면 다 100, 110, 120 다 달리는데 뭐.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평화로에서 구간 과속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속이 많은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 평균 속도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는 3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을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는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구간 단속 장비가 도입되면 그 전체적으로 그 구간 내에서는 평균 속도를 계산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지키는 억제시키는 과속 운전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를 12대 늘리고 앞으로도 과속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40년 전통의 초등학교 야구부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좁은 운동장에 강당을 짓기로 하면서 훈련할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제주 남초등학교 야구부. 겨울방학을 맞아 제주시내 한 생활체육공원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훈련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면서 연습할 공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외부 구장을 쓰려 해도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황. 제주시 오라 야구장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저희들이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 채 30분도 쓰지 못하는데 그래봐야 한 달에 2시간 쓰게 되면 저희는 야구부를 꾸려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 측은 다른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강당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구부와 일반 학부모님들의 소원이 여기에 운동장에 그 체육관, 다목적 강당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야구하는 동안에 여기서라도 뛰어놀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다른 지방 전학까지 고려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대 교수회가 현재 간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회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총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고성보 교수회장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직선제와 직선과 간선, 혼합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서양란의 일종인 신비디움이 첫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국내 꽃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오던 화훼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원진 기자입니다. 고성의 한 화훼 농가, 서양란의 일종인 신비디움 출하가 한창입니다. 꽃이 둥글고 꽃봉오리가 많은 게 특징인 신비디움은 이번에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그동안 주요 수출국이 중국이었지만 중국의 난 재배 기술 발달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수출선을 동남아로 다변화한 겁니다. 내수 시장도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조금 시장이 확보돼 가지고 좀 더 한국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저희들도. 이번에 수출되는 신비디움은 베트남 국민들이 좋아하는 황금색과 분홍색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모두 15종 4,400본, 1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수출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도 해외 시장에 첫 선을 보입니다.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위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수출을 계기로 동남아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들이 수출 다변화로 새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네, 아침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간 축적된 미세먼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종일 6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6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아침 추위가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은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대한이 모레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제주공항 담을 넘어 미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6살 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추방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숨어있다 공항 담벼락을 넘어 미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전통시장 상점의 화재 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전통시장 점포 3만 5천 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 가입률은 0.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27%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상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노후 건물이 많아 보험사 측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아파트 프리미엄은 1,26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050만 원보다 210만 원이 높았습니다. 또 제주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68.8대 1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귀포시는 기존 클린하우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낮 시간의 넘침 현상과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10곳에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준광역 클린하우스는 기존 클린하우스 서너 군데를 통합해 광역화한 시설로 밀폐형 건물 형태로 만들어져 하루 24시간 품목에 관계없이 생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제주 4.3 사건 유적지들이 정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서달 오름학살토와 빌레못굴 등 4.3 유적지 18곳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억 3천만 원을 들여 관람로와 진입로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88억 원을 들여 유적지 15곳을 정비했지만 2010년 이후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정비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